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TV입니다. 8월 16일 DPC 관련해서 간단히 브리핑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뭐 DPC, 정확히 DPC 관련한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악재에 DPC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잠재적인 악재가 이렇게 있죠. 일단 먼저 대북 관련, 김정은과 트럼프. 둘이 치고받고 싸울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가 출렁출렁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그랬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김정은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아무리 단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잠재적인 악재는 맞아요. 네, 어쨌든 잠재적인 악재는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당분간 트럼프 재선 11월 때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북 관련 악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 첫 번째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에도 코로나가 지금 발병된 상태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외적인 그런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런 관계, 뭐 훈련, 미사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있다. 말씀드렸겠, 계속 말씀드렸는데, 트럼프에게 북한은 본인의 재선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큰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을 도발하지 않고, 어떻게 잘 구슬려서 본인의 그런 지지를 올리는데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11월까지는. 그래서 일단 대북 관련 악재는 11월까지 저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미중무역 전쟁. 미중무역 전쟁도 지금 지속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단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미중무역 전쟁 관련해서 그런 반사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니온 같은 종목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죠. 제가 항상 보고 있듯이 여기서 지금 우상향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미중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의 악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마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더 이상 이게 우리나라에게 잠재적인 악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코로나 관련해서 악재가 코로나 관련해서 갑자기 대유행기 수준 근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싶은 느낌이 드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감염자가 확진자가 새로 나오고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라는 지금 잠재적인 악재가 있어요. 유럽 또한 보시면은 지금 과거 24시간 내에 독일에 1200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됐다고 떴는데 왜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햇살이 굉장히 좋은 7월부터 8월, 9월까지가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방학 기간이에요. 학교도 쉬고 이제 해도 날씨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항상 여름만을 기다린다고 보시면 돼요. 겨울에는 해도 많이 안 뜨고 그래서 항상 여름에 큰 계획을 짜고 가족여행을 짜고 항상 다른 나라로 가서 이렇게 휴가를 즐기곤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다닌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7월, 8월 이쯤부터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시내 같은 데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코로나 발병한 상황인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같이 커피 마시고 빵 먹고 햇빛을 즐기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 이거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분명히 이거는 다시 재유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프랑스라든지 독일, 뭐 스페인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Official said 그 이제 returning holiday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방학 사람들이 휴가를 갔다 온 이후에 확진이 된 사람들이 많다. 그 biggest daily increase라고 돼 있죠. 가장 큰 추세로 확진자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데일리로. 보시면은 코로나 분명히 재유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게 이제 DPC, 과연 코로나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인데,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하락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DP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주식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물론 이제 대세 하락이 온다면은 그 하락을 거스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조정 정도의 하락이 온다면은 DPC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만약에 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16,000원까지는 3차 매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게 무서울 것 같진 않아요. 코로나가 만약에 재유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16,000원 무조건 밑으로 까고 내려갈 겁니다. 대세 하락장이 오면은. 근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도 많이 준비 중이고 시장도 많이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지수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다시 찾아온다. 조정이 온다. 저는 대세 하락장이 온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 만약에 온다면 네, 뭐 800포인트 정도는 깰 수도 있을 것 같다. 800포인트 정도 한번 깨고 다시 여기 이제 61선에서 뭐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그런 증가 추세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런 신규 확진 증가 추세가 금방 잡히면은 뭐 진짜 조정도 안 주고 다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신규 확진이 계속 늘어난다 싶으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조정을 좀 주겠죠. 아무튼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또 타이밍도 좋아요.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옴에 따라서 DPC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신규 확진자에 따른 DPC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를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16,000원쯤에 예약 매수를 걸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 매수 기능을 한번 보시면은 기간 설정에 따른 예약 매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 17일부터 뭐 30일까지 기간을 정하셔서 16,000원에 뭐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매수 중에 뭐 1,000만 원을 한다 그러면은 250, 250, 500만 원. 그래서 16,000원에 500만 원을 걸어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매수는 아직 일단 제외를 하고 좀 눈치를 보다가 16,000원에 3차 매수가를 이렇게 양매수 걸어 두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2차 매수를 할 자리가 왔다 싶으면은 16,000원 구간에 3차 매수를 취소하고 2차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주가라는 게 사실 종가가 만약에 16,000원에서 끝나면은 저희가 3차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약간 분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3분 내로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실 못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16,000원 왔었네 라고 하면서 3차 매수 이렇게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직장인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약 매수,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가에 어떠한 예약 매수를 본인이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가에 예약 매수를 걸어 두시고 그냥 마음 편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 기준가를 벗어난다 하면 그때 또 이제 뭐 손절을 하든 뭐 어떤 올라간다면은 익절을 하든 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하시는 거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직장인 투자자로서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DPC 브리핑은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코로나 관련해서 DPC 주가가 어떻게 흔들리느냐, 그거 굉장히 잘 지켜보셔야 된다. 이거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